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8월 중국 경제와 정책 그리고 시장 전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사항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정책 이벤트인 정치국 회의가 끝났고 해당 회의에서 상당히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그림들이 좀 나와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일단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제목을 벙커링 전략이라는 제목을 좀 적었는데요. 일단 벙커링 전략이라 함은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전반적인 대내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 중심의 이제 자력갱생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저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굉장히 강조된 이제 것들이 결국에는 두 가지 순환 경제. 그래서 뭐 국내랑 국제의 어떤 경제를 순환하는 뭐 상호 촉진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수출을 내수로 전환하고 해외 투자나 해외 소비 줄여서 내부에 이제 어떤 투입하는, 그리고 식량이나 에너지 쪽 안보에 굉장히 신경 쓰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어떤 피해 업종 혹은 수혜 업종을 중국이나 혹은 관련된 국내 업종에서 좀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V자에서 앞으로 한 U자형 회복세로 좀 전환이 예상이 되고, 인프라나 부동산 그리고 여전히 온라인 쪽을 좀 중심으로 수요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저희가 이제 계속 3분기 변동성 말씀을 드리고 있고, 8월까지도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매수해야 되는 기간 조정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종을 좀 더 사야 되는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는 최고 순회보, 그러니까 당 서열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 25분이 모여서 매달 하는 회의인데, 기본적으로는 경제 주제로 4월, 7월, 10월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오른 다음에 이번 회의의 어떤 정책 톤을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했었고요. 통화나 재정 그리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어떤 전반적인 V자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지만 고용이나 소비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완화적인 정책 기준 유지하겠다. 그리고 재정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핵심이 되고, 통화 정책은 조금 미세 조정하고 부동산은 기존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이제 키톤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이 8월까지 이제 정책에 대한 적응기를 가지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은 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순환 경제라고 저희가 지금 강조를 해놨는데, 지난 5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 얘기를 했고, 류어 부총리라든지 또 이번 회의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까지 관통하는 장기적인 노선이 정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중 신냉전을 의식을 해서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거고요. 뭐 공식적으로 쇄국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 중심으로, 그리고 식량, 에너지 공급망 국산화 같은 내부적인 전략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벙커링 전략이라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 이제 벙커를 지어야 되는데, 이 벙커 역할을 하는 것들은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또 기존의 구도심 재개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웃바운드가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의 어떤 수혜들,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특이점은 회의에서 가을에 있는 이제 매년 하는 당대회 일정을 사전에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10월 달로 지금 결정이 났고요. 보통 10월 아니면 11월 초에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미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10월 달에 이제 조기 개최 결정하면서 그들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길 가겠다는 거를 또 표면적으로 좀 내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시는 왼쪽에 이제 유동성이 최근에 많이 확장을 했는데, 통화나 유동성 정책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유동성 효과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긴축적으로 전환하는지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과 은행들의 자산 증가 속도를 보시면 은행을 통한 자산 증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최근에 이제 금융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중소 영세 기업들에 대한 긴급 대출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당연히 하반기에 유지가 되고 내년까지 한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확장형으로 좀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사는 표현을 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이제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채권 발행도 계속 유지하면서 재정 정책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계속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기에 중국이 어떤 뭐 통화 긴축을 하거나 뭐 정책 기조가 조금 갑자기 보수적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세 가지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용이나 실업률의 상승이 억제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들이 조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 달 지나면 중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업률도 올라갈 텐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좀 완충하면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정책 기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소매 판매가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소매 판매가 증가세 전환하는 어떤 수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소매 판매는 7월 정도면 증가세 전환을 하겠지만 최소한 성장률 수준이 5, 6%대 수준으로 작년 수준까지 돌아가려면 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매 판매가 확연히 플러스 전환하기 전까지는 정책을 좀 기조를 바꾸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것들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조업이 유난히 이제 부채가 많은데 부채가 많은 제조업이 느끼는 실질금리는 이제 시중금리에서 생산자 물가를 뺍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5월 달에 바닥 찍고 6월부터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야 시중금리가 반대로 내려갈 수 있겠죠. 결국에 파산 압력이나 어떤 기업들의 어려움이 하락해야 실질금리 하락해야 이제 완충이 되는 거니까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즉 생산자 물가가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책 기조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화 정책은 소비자 물가 말고 생산자 물가 보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가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플러스 전환하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정책 기조 전환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장기적인 그림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 어찌됐건 이제 완전히 내수 경제 위주로 가겠다. 이게 외부에서 계속 미국이 견제하고 뭐 블록화되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싶지만 약간의 이제 능동적인 주동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국내 수요 그리고 국내 생태계 이런 거 위주로만 가겠다는 거니까 뭐 무분별한 해외 투자나 외교 행보 또 해외 소비 이런 것들을 급격히 이제 유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국내에서 미련을 갖고 있는 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예상되는 행보는 해외 투자나 해외 소비를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계속 보고 있고요. 또 공급망 국산화나 인프라 투자를 할 텐데 이제 국산화라는 거는 뭐 반도체라든지 각종 테크 국산화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해외 진출이나 아니면 해외 기술을 가져오는 어떤 무리한 어떤 시도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부적으로 기존의 길을 좀 가겠다라는 이제 측면 그리고 식량이나 에너지 쪽을 의존도를 상당히 이제 자국화시키기 위해서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역 전쟁, 그러니까 1차 이제 미중 간의 분쟁 관련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무역 합의는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고 근근히 이행을 하죠. 그리고 소극적인 외교 대응을 예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또 최근에 뭐 위챗 같은 텐센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전면전은 계속 좀 피하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역 합의가 파기가 안 될 걸로 최근에 이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분기 전략에서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을 조금 우려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11월까지는 유지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표에 이제 무역 합의 이행률을 보시면 27%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들겠죠.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면 작년 5월달 대비해서 6월도 좀 크게 상승을 했고 나름 노력을 하는 신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8월 하순에 만나더라도 일단 파기 위험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국내 순환 경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식량 안보 테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전략들도 조금 더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은 이제 저희가 2분기에 중국이 3.2% 전년비 성장하면서 V자 회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 행보 자체가 조금 완만해질 가능성, 뭐 W자나 U자형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생산이나 투자의 회복 대비 소비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좀 덜 따라오는 부분들이 3분기에 약간의 이제 그 보정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위에는 이제 투자, 밑에는 소비인데요. 투자 같은 경우는 인프라나 부동산이 하반기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
계속 좋게 유지를 할 것 같고, 반대로 소비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전환된 수요지 총수요가 늘지 않고 있고, 또 보시는 이제 소비 심리가 여전히 부진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렵고 임금이나 고용 쪽에서 문제들이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소비 경기 회복세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출은 저희가 그냥 보너스 요인으로 오래 보고 있는데,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에 수입이 중국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순수한 내수용 수입이 늘고 있다. 즉 인가공용 재수출 수입이 아니라 내수용 수입이 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내수용 수입의 비중이 70%대 육박을 하면서 무역전쟁 전에 60% 이하였던 부분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용 수입 관련된 산업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넘어가서 그 홍수 관련된 영향은 성장률보다는 물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올해가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홍수 사태가 좀 규모가 큰데, 사실은 뭐 경제에 대한 규모 자체가 홍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낮아진 상태였었고, 전체적인 시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 그리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복구 수요,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1%를 크게 하회하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일부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품목들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기적으로 벙커링 전략을 하게 되면 당장 내년까지 예상되는 변화, 첫 번째는 내수전환 업종들의 수요 확대,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산업들이 구조조정 압력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이나 운송, 철강, 건설, 또 내수 관련된 미디어나 제약, 그리고 IT 산업도 결국엔 강자독식 구도의 구조조정이 한 2, 3년 내에 빨라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의 해외 투자나 소비가 좀 급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연세전 말씀드렸지만 국내 입장에서도 인바운드 관련된 수요를 여전히 좀 기대를 향후 이제 하고 있지만, 저는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가기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외 투자나 해외 소비 관련돼서 급감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들, 이미 기대치가 높지 않지만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프라나 부동산,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중국의 내부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 즉 기계나 화학, 전기차, 인테리어나 가전, 이런 관련 산업들은 어차피 내수 중심으로 벙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국내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어찌됐건 공급망을 내부적으로 이제 좀 천천히 계속 확대해가는 과정, 그리고 위안화도 금융시장 개방이나 이런 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강세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출 기업들과, 그러니까 중국 수출 기업들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국내 이제 전자나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이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수출이 조금씩 회복될 때 경쟁 우위 혹은 반사이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중국 상장 기업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내수 의존도가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수 관련된 준비를 좀 잘한 업체들, 그리고 지금 상황상 놓고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최근에 높아지면서 내수 의존도가 역으로 떨어진 기업들은 조금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혜가 중국 내에서 예상이 되고, 해외 매출이 높아져서 내수 의존도가 떨어진 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 회복되는 산업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프라 투자, 그리고 부동산 밸류체인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역시 신형과 전통 인프라 투자를 다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서 5G나 전기차, 또 기계 관련, 그리고 건자재나 철강,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부동산 관련된 일부 화학이나 음식료, 제약, 그리고 화장품 같은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재고 사이클이 빠르게 이제 재고 조정이 끝나고 매출 회복에 따라서 재고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수혜 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신형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5G나 IDC, 또 일부 이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을 좋게 보고 있다.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상세히 말씀 좀 드리겠지만, 7월 달에 어떤 그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사장 전환의 신호가 아니라 강세장의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8월까지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강세장에 대한 베팅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는 전제 조건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약세였을 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익이 정점을 통과하거나 정책 기조가 급격히 바뀌었을 때 이제 약세장 전환이 되는데, 올해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바닥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개선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급락하던 상황과 반대로 보고 있고, 정책 기조도 아까 정책국회의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3월 전까지 정책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과 정책 기조 둘 다 약세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있고요. 종속 변수인 밸류에이션이나 시장 유동성 과열이나 대규모 주식 공급에 대해서는 일부 과열 요인이 있습니다만 8월까지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소비 성장주들의 이제 급등 이후에 옥석 가리기 과정, 차익 실현 압력, 또 최근에 시장 유동성이 약간의 이제 회전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8월 실적 구간까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8월까지 이제 조금씩 쳐다보면서 비중 확대에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9월 이전에 중국 증시 반등한다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상승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지수를 일부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그러니까 그게 한 40~50% 정도 포트를 차지하고요. 기존의 소비 성장주 위주로 저희가 보셨다면 약간의 이제 종목들을 압축하고 정말 이제 옥석가리기를 해서 소비 성장주의 한 40~50%를 다시 가져가는 그런 약간의 조금 이게 균형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수는 4분기 상반기까지 이제 반등 폭이 좀 클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어떤 따라잡기 하는 부분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차후에 저희가 중국 증시 관련돼서 8월 이후 조정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